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친윤석열계 정진석 의원 간의 설전이 지금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친 뒤에 육모방망이와 비슷하게 생긴 철퇴를 선물 받았다면서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자, 정진석 부의장이 과거에 했던 거친 발언을 끄집어내서 꼬집은 거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일까요? 정 부의장의 2017년 5월에 있었던 발언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권자가 될 사람들이 우리 당을 완전히 외면이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정말 통렬한 성찰과 혁신이 없으면 우리 당 미래 없습니다.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돼요. 바로 저 발언이었습니다. 오선의 정진석 부의장이 이준석 대표의 이 SNS 내용을 읽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행을 거듭 문제 삼고 나서고 있는데요. 혁신위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지방선거 직후에 과연 우크라이나를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우선순위였을까. 그거보다는 지방선거의 민의를 다시 곱씹으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를 튼실하게 뒷받침할까 하는 책임과 역할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그런 거를 좀 먼저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잘 하라는 의미로 제가 노파심에서 정치 선배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재형 위원장, 천하람 변호사 위원으로 보면은 이준석 혁신위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두 사람의 설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제 한 평론가도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정치인들이 SNS에 저렇게 싸우는 모습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정진석 부의장의 육모방망이 발언, 이 언론들이 이 정 부의장을 겨냥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방송에 또 이준석 대표가 출연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연히 정진석 부의장 겨냥한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좀 지금 선을 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설전이. 예, 제가 참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기 참 당황스럽습니다. 두 분이 다 당에 한 분은 국회 부의장이시고 한 분은 당대표신데 일단은 이 세대 간의 어떤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선거를 계속 이기고 있음에도 이렇게 시끄러울 수가 없는 건데 사실은 자 정진석 부의장은 정치 선배라는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정치 선배로서 당 대표, 여당 대표로서 해야 할 행동으로서 너무 튀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신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또 이준석 대표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아니 왜 나이를 자꾸 얘기하면서 당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느냐 이 지점이 맞붙어 있는데 부적절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전 국민이 알 수 있게끔 간접적인 SNS를 통해서 서로 말씀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언론에 당연히 공개가 되고 국민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얘기해서 뭔가 정치적 메시지가 혼돈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음에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점에서는 우려를 표합니다. 이 네티즌들끼리 뭐 게시판에 댓글로 언쟁을 벌이는 거는 뭐 그렇다 치지만 지금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직함이나 위치로 볼 때 좀 너무 가벼운 게 아니냐는 지금 지적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렇게 싸우는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겠어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당권 경쟁이나 개파 간의 권력 다툼 이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본인들 SNS에 그냥 올리시고 저렇게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감정만 쌓이게 되고요. 부정적 이슈만 더 세지는 겁니다. 그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여요. 예를 들면 대화를 하면 어찌 보면 조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수도 있어요. 대화하다 보면 얘기도 하고 상대방 얘기도 듣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는데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뭐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저렇게 막 그 막말 비슷하게 저렇게 말하고 또 서로에게 공격을 하는 것은 당 전체에도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SNS는 뭐 이렇게 홍보용이나 본인들의 어떤 뭐 정책적인 부분들을 알리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상대방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사용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보통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문자로 주고받으면 오해도 그렇죠. 할 수 있고 쌓이는 것도 있는데 오늘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귀국을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보고 얘기하면 뭔가 좀 풀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저도 그게 가능하다고 네,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보면서 대화를 하게 되면 훨씬 네. 더 일이 잘 풀릴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를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는 지금 이런 말씀드린 갈등들, 이준석, 정진석 이 두 인물 간의 충돌에 대해서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도 왜 갔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나는 본인이 뭐 결심을 해가지고서 갔으니까 그건 할 수 없는 일이고 예. 우크라이나 실태를 갖다가 좀 보고서 와서 그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거 두고 봐야 할 일이 아니에요. 정진석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가 좀 감정 싸움까지 하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좀 흔드는 게 아니냐, 대표를 좀 흔들어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 이런 차기 당권 경쟁을 지금서부터 시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정진석 지금 부의장이 자기의 의견을 갖다가 제시한 거니까 그건 뭐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지금 들어보면 대변인님,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꼭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저 발언은 네. 뭐 누구 편을 들고 안 들고 할 수 있는 질문도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 간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잘 모르죠. 왜냐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고 물론 이준석 대표가 의도한 바가 있겠죠. 여당 대표로서 우크라이나 갔을 때 줄 수 있는 중의적인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는 것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정진석 부의장이야 5선의 국회 부의장인데 당연히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다 정도 얘기를 하신 건데 이준석 대표를 뭐 감싸거나 또 공격하거나 그것도 아니고 딱 중간에서 네. 말씀하신 거로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원래 입장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상황, 당 내홍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인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는 이 두 사람을 향해서 두 분 모두 좀 지양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차기 당권 싸움으로 몰아가는 건 좀 지나친 해석이다라면서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상당히 난감한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당 운영이라든가 어떤 당의 방침에 대해서 네. 구성원들이 그런 개별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폭넓게 그거를 용인을 해야 된다. 당내 구성원들이 비판에 대해서 그거는 무슨 뭐 권력 투쟁이니 뭐 차기 당권 싸움이니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건 너무 지나친 해석이다, 억측이다 이렇게 보는 거. 뭐 하여튼 당내 두 분 간의 싸움에 저는 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안 끼실랍니까? 예.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이거 누가 봐도 당권 싸움이고 공천권 다툼으로 보이는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건 아니다라고 얼른 선을 긋고 있어요. 일단 이준석 대표 오늘 오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나서 대화를 해서 두 사람의 앙금은 어떻게 좀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당권 다툼, 특히 공천권을 둔 이 신경전은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 이게 그렇게 비치는 게 좋지 않죠. 당에도 안 좋고 네. 갈등 요소로 자꾸 비화되게 되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 떨어질 것이고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당장 만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이 감정의 골이 좀 깊어진 것 같고 저렇게까지 서로가 이제 SNS에 설전을 벌였기 때문에 네. 당분간 좀 긴장 관계가 계속될 것 같고요. 저희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저런 모습이 당권 경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이제 내년 6월이잖아요. 네. 내년 6월인데 시간이 좀 남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 결과 문제 이런 문제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안철수 이제 의원까지 네. 함께 참전하는 그런 네. 당권 경쟁이 아주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누군가는 이걸 좀 알려줘야 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난 끼고 싶지 않다고 지금 그러네요. 난감한 상황이죠. 원내대표 나서야 되지 입장에서. 않을까요? 원내대표가 좀? 뭐라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Q&A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죠.